자, 첫 번째 단어는 원소입니다. 원소. 자, 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원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첫 번째 이 원소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옛날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요거를 물어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원소예요. 이게 원소. 자, 그러면 이 원소에 대한 생각을 옛날 과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살펴보면은 고대 과학자 첫 번째 탈레스라는 과학자가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라고 하면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40%입니다. 40%.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냥 참고적으로 말아주세요. 어떤 변천을 거쳤는지만 여러분들 참고하기 위해서 선생님 설명드리는 거니까. 탈레스는 물이 원소다.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물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러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서 얘가 주장한 것이 1원소설. 원소 한 개밖에 없다. 그게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탈레스가 이야기했는데 이 뒤에 나온 과학자 미친놈 어떻게 원소 하나냐 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누가 나온다? 누가 나오니?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야 그럼 다 믿었다.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과학자였습니다. 그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바보 어떻게 물 하나만 원소야. 아니거든. 물뿐만 아니라 불, 흙, 공기도 원소야. 그래서 4개가 원소야. 요 4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4원소설을 주잖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요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소리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다. 그 얼마나 얘의 영향력이 컸냐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물, 불, 흙, 공기 요 4가지 원소로 돼 있고 이 4가지만 있으면 모든 물질 다 만들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의 영향을 받은 누가? 중세에 연금술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연금술사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로 예시를 들면은 대장장이들 칼 만들고 호미 만들고 이렇게 쇠철 담궈가 깡깡깡 해가지고 호미 만들고 칼 만들고 이런 하는 애들. 얘네들이 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물, 불, 흙, 공기만 있으면 4개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값 저렴한 철에다가 뭐 흙이나 불이나 이런 거 넣으면은 겁나 비싼 금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어. 다 만들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으니까. 그럼 철 갖고 막 여러 가지 막 실험을 해가지고 금 만들 수 있겠지. 값비싼 보석 만들 수 있겠지 하고 계속 실험했는데 성공했을까? 성공 못했을까? 틀렸겠죠. 그렇죠? 이 자체가 틀렸으니까. 그래서 실패.
근데 이 연금술사가 과학에 남긴 대단한 업적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과학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학 실험 도구가 발달하게 돼요. 그렇다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번째, 이제는 현대 들어와가지고 보일이 등장해가지고, 보일이란 과학자가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원소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원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합니다. 야, 원소 어떤 거야? 그러면은 원소라는 거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것을 원소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과학자가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요 과학자는 별표 두 개예요. 요 과학자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바로 라보아지에가 라보아지에가 주장한 거는 뭐냐? 이제 물은 뭐다? 원소가 아니다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라보아지에입니다. 그 전에는 보일이 이야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물은 원소다라고 생각을 했어. 물은 원소야. 그러니까 다 믿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라보아지에가 나와서 물은 원소 아닌데? 라고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 새끼 듣보자, 이름 듣도 못한 과학자가 나타나가지고 감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황당한 거야. 야, 네가 그러면 원소가 아니라고 하면은, 물이 원소라고 아니라고 하면은 오일이 원소는 더 이상 안 나눠진다 그랬는데, 그럼 넌 물이 나눠진다고? 물 나눠봐 임마. 반 이렇게 가는 거 말고 나눠봐. 그랬더니 라보아지에가 알겠어 그러면서 물분해 실험을 해버립니다. 물분해 실험을 해가지고 물을 분해시켜버립니다. 다른 거 두 개로. 그러니까 어떻게? 어? 야, 진짜 물 나눠지네? 야, 물 원소 아니네? 네 말이 맞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라보아지에의 물분해 실험은 시험 문제 100% 등장합니다. 100%. 얘가 중요하다. 그럼 라보아지에가 물은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원소가 아니니까 나눠진다. 누구로 나눠진다? 하면은 수소와 산소로 나눠진다. 이거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인데 이제 실험을 한다.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은,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여러분 교재 책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게 주철관이에요. 주철관은 말 그대로 철로 만든 긴 기다란 관이야. 관. 철로 만든 엄청나게 가는 관. 그걸 주철관이라고 그러고,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었다. 물 집어넣었다. 물을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이 주철관을 물이 쪼르륵 통과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뭘 하냐면 가열을 시켜버려요. 엄청 뜨겁게. 주철관을 가열시켰어. 가열을 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번째. 주철관이 녹슬었다. 가열시켜버렸더니 주철관이 녹이 슬어버리는 거야. 그럼 주철관이 왜 녹이 쓸까? 철이 녹쓰는 거는 누구랑 만나서 녹쓰는 거니? 그렇지. 산소와 결합을 해야지만 녹이 쓴다. 이거는 그동안 다 알았던 거야. 왜냐면 여기다 철 놔뒀더니 공기 중에 산소랑 계속 결합해가지고 녹슬어가지고. 그러면은 주철관에 물 집어넣으면은 물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녹슨 거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녹슬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녹슬면서 뭐도 한다. 질량이 증가돼. 질량이 늘어나 버린다. 왜? 산소 질량만큼 결합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철이 10g이야. 주철관 해가지고 여기 10g인데 물을 쭉 집어넣어가지고 가열했더니 얘가 주철관이 녹슬면서 나중에는 12g이 되는 거야. 2g 증가했네. 그럼 2g 증가했다는 것은 주철관에 누군가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2g 늘어나는 거다. 그쵸? 늘어나. 산소가 결합했다. 그 다음에 불명예 선생님이 여기다가 물 집어넣는데 물은 뭐니? 액체죠. 액체죠, 그쵸? 근데 쫙 가열했더니 여기쪽에 이제 물이 안 떨어지는 거야. 물이 없어. 그럼 뭐만 나온다? 기체만 나오더라. 그 기체를 다시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냉각시켰더니 얘가 누구 기체다? 수소 기체다. 수소 기체다. 그래서 결론. 물은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라부아지에가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는 넘겨서 2페이지. 오늘 제일 중요한 원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이 원소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니? 입자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입자 배웠죠, 그렇죠? 입자란 말 들어봤죠? 요 입자들의 이름을 원소라고 합니다. 요 입자들의 이름을 원소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원소의 정의를 들어가면은 첫 번째 원소의 정의는 물질의 가장 작은 기본 성분이, 이게 핵심 포인트가 기본 성분.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입자의 이름을 원소라고 한다. 소연이 오케이? 소연아, 지금부터는 내신 대비되기 때문에 집중해줘야 돼. 자, 입자의 이름을 원소라고 한다 라고 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원소는 더 이상 나눠지지
이상 안 나눠진다. 다른 표현을 하면 쪼개지지 않는다. 이름을 어떻게 나눠? 못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원소는 그 입자들 하나하나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입자를 우리는 좀 뒤에 공부하겠지만 그거는 입자를 원자라고 하고 그 원자의 이름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소의 특징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지금 원소는 현재 몇 종류? 밝혀진 입자들의 이름만 토탈 몇 종류? 현재 약 118종류. 118종류가 있는데 이 118종류를 다시 나누면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몇 종류? 92종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몇 종류? 26종류죠. 합쳐서 118종류. 됐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9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 26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한 명이 이 118종류 말고 다른 원소를 발견한다든지 혹은 다른 원소를 만들면 곧바로 노벨상 받아요. 노벨상 받아요. 노벨상 받으면은 평생 일 안 해도 돼요. 노벨 장학재단에서 매달 돈 나와요. 선생님 알고 있기로는 약 400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400만 원 죽을 때까지. 죽으면 안 나옵니다. 나 죽을 때까지 400만 원 계속 나와요. 한 달에 400만 원 일 안 하고 계속 그 400만 원 넣으면 된다. 원소 하나만 발견만 하더라도 땡큐죠, 그렇죠? 요 원소 118종류 전에 없던 원소 하나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원소지? 전혀 없는 거네. 새로운 원소네. 여기 내 이름 붙여가지고 이거 원소라고 해야지 해가지고 지가 발견해서 지 이름 붙여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누굴까? 힌트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라서 뒤에 부인이라는 말이 붙어요. 겁나 유명한 부인이 있잖아. 외국에. 두 글자. 뭐뭐 부인. 키리 부인입니다. 키리 부인. 안 들어봤니? 키리 부인? 유인전할 때 뭐 키리 부인 이런 거 안 들어봤어? 그 키리 부인이 이 원소 뭐야? 이거 키리야.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키리라고 하고 키리 부인 노벨상 받았어요. 그거 하나 발견하고. 그러면 이제 서로가 새로운 거 하나 발견했다. 그럼 곧바로 노벨상이다. 됐죠? 발견해라. 알겠죠? 두 번째.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 종류에 따라서 다 성질이 다릅니다. 기체 원소도 있고 고체 원소도 있고 액체 원소도 있고 다 달라요. 됐죠? 시험 문제 잘 등장합니다. 그 다음 모든 물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것을 혼원소 물질. 혼원소 물질. 원소 딸랑 한 개가 물질인 거야. 대표적인 게 누구니? 구리. 구리는 구리 원소 한 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좋아하는 금. 금도 금 모수 한 개로만 되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과 같은 거. 알루미늄 원소 한 개로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화합물. 대표적인 게 물, 소금, 설탕, 대부분이 다 이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혼원소 물질이 많을까? 화합물이 많을까? 화합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얘가 훨씬 더 많다.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 숙제 하나 더 나갑니다. 이 숙제는 원소 30개 외우기. 됐죠?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 그 나머지 10개는 선생님이 적어둘 테니까 이제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학으로 따지면 구구단과 같은 개념이에요. 너희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 하려면 구구단 외워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이제부터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화학 과목을 해야 되면 이 원소의 종류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 가지 원소의 종류 해볼게요. 여러 가지 원소 하면서 여러분들 어디를 참고해 주시냐면은 15페이지 15페이지 참고해 주셔야 돼요. 서윤이 15페이지. 자,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우셔야 되는데 1번 누구?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헬륨. 5번 동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10번 네온.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규소. 15번 인. 16번 황. 17번 염소. 18번 아르곤. 19번 칼륨. 20번 칼슘. 여기까지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외워야 될 거 갑니다. 26번 요거는 번호대로 안 외워도 돼요. 26번 FE 철. 16, 29번 우리 ZN 아이언. 아이오닌. 드니. PB 납.
AU 금 여기까지. 참고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우라늄. 우라늄이 92번이에요. 92번. 우라늄.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됐죠? 다 외웠니? 손은 다 외웠어? 주연이 다 외웠어? 하윤이도 다 외웠니? 아직 안 외웠어? 혜원이, 서윤이, 다음 시간에 요거 테스트 볼 겁니다. 읽어주고 쓰세요.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우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면 헤헤 립의 비키니 이쁘네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이렇게 외웠어요. 20개. 어떻게? 헤헤 립의 비키니 이쁘네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됐니? 이런 식으로 외웠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갑니다. 여기서 수소는 주로 어디에 이용될까? 얘는 폭발성이 있어요. 폭발성. 수소에다가 불 붙이면 砰 하는 폭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폭발성이 있어가지고 주로 어디에 쓰냐면 연료에 씁니다. 어디? 항공기 연료에 씁니다. 항공기. 이때 항공기라면은 우리 비행기 말고 어떤 항공기? 우주선에 씁니다. 우주선 휙 쏘려면은 팍 폭발해가지고 팍 추진력 있게 우주로 날아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주로 날아가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채우면 휘발유를 채우면 휘발유 겁나 무겁잖아.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무거우면 잘 못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가벼운 기체, 수소 기체. 얘도 폭발하니까 휴 날아가기 쉽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무슨 자동차? 수소 자동차도 이제 나옵니다. 헬륨 어디 있으니? 풍선에 많이 쓰죠, 그죠? 풍선. 겁나 큰 풍선. 애들 물론 광고용으로 보면 아파트 근처에 보면 풍선 큰 거 띄워놓고 거기 플랜카드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 뭐 이렇게 띄우는 그 풍선. 거기 안에 헬륨. 그리고 이 헬륨 가스 마시면 어떻게 되니? 목소리 바뀌죠, 그렇죠? 목소리 여기 목구멍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여기 뭐니? 성대인데 성대. 그 성대가 헬륨 가스 마시게 되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목소리 되게 가늘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리튬 뭐에 많이 쓰니? 그래 배터리. 너희 휴대폰 배터리가 다 리튬 배터리야. 휴대폰 배터리가 다 리튬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탄소. 오, 선생님 좋아하는 탄소. 탄소 갖고 뭐 만들까? 연필심. 오, 연필심. 연필심이 흑연이야. 그 다음에 비싼 거. 다이아. 왜 다이아? 이게 다 탄소로 되어 있어요. 질소. 과자. 그래 과자 포장지. 선생님이 이 질소에 많이 쏘갔어요. 과자 사면은 특히 포카치. 와 빵빵하게 겁나 많은 줄 알았는데 찌개로 보면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쵸? 거기 안에 다 뭘로 채워져 있다? 질소 기체로 빵빵하게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로 많이 씁니다. 과자 포장지. 그 다음 산소. 동식물에 호흡하는 데 쓰고 그쵸? 플로린. 치약으로 많이 써요. 치약. 그래서 이 플로린을 우리 순수한 한글로 바꾸면 선생님 여러분들 때는 플로린이란 말이 없었어요. 뭐로 배웠을까? 선생님 할 때는 풍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라고 배웠어요.
불소. 그래서 플로린을 다른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불소. 그리고 여러분 알죠? 불소치약 들어봤죠? 그래서 치약을 많이 써요. 네온 간판에 많이 쓰죠, 그렇죠? 우리 네온 사인 할 때 마크. 나트륨 소금에 많이 쓰고. 그다음 알루미늄 셰시 창문 틀 이런 데 많이 쓰고. 규소 어디 있어요? 규소가 SI 영어로 하면은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요거 가지고 어디 쓰냐면 반도체 있어요. 반도체에 실리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염소 뭐 하는 데 쓰니? 소독하는 데 써요. 소독하는 데. 그래서 여러분들 실내 수영장 가봤죠? 안 가봤나? 한 번도 안 가봤어? 가봤어. 실내 수영장 가면은 희귀한 냄새가 나죠, 그쵸? 그게 염소 냄새예요. 염소 냄새. 좀 어떤 냄새랑 비슷하냐면은 엄마가 화장실 청소하고 나면 화장실 청소에서 나올 때 나는 냄새, 염소 냄새예요. 이 염소가 들어있는 게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락스예요. 락스에 이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칼슘 뭐 우리 뼈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철 그래 건축물에 쓰겠죠, 그렇죠? 건축물. 건축물에 아파트 짓고 할 때 거기에 다 철 들어간다. 그 다음 구리 그렇죠? 전선에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 갖고 싶다. 장신구에 많이 쓰죠, 그렇죠? 장신구. 금은 그 어떠한 다른 물질하고도 잘 결합을 안 해요. 그냥 지 혼자 고요하게 금 지 스스로만 딱 나와 있어. 그래서 다른 애랑도 결합 안 하기 때문에 산소랑도 결합 안 하고 그 어떠한 물질도 결합 안 하기 때문에 변질이 안 돼요. 오로지 금으로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금으로 많이 목걸이 했다. 그럼 목걸이 안 변한대. 그래서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없다. 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네? 없네? 오씨. 금 비쌉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 다 금만 썼대. 왕비들 막 춤 먹는 금 팔고. 우라늄. 개인적으로 쌤 제일 좋아하는 우라늄. 어디 쓰인? 그래. 쌤 제일 좋아하는 핵에 쓰인다. 핵폭탄에 쓰인다. 핵폭탄. 그리고 왜 우라늄 좋아하겠니? 핵폭탄 만들 수 있으니까. 왜 핵폭탄을 좋아하겠니? 이 핵폭탄 때문에 일본이 망했죠, 그렇죠? 일본이 나쁜 새끼들이 우리나라 점령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점령해가지고 우리 일제 감정기 36년 동안 일본에 속해 있었는데 어떻게? 핵폭탄, 미국 핵폭탄이 일본에다 빵빵 2개 떨어뜨려 보니까 항복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다. 그래서 쌤 핵폭탄 좋아. 이 우라늄 좋아. 우라늄이 핵폭탄 만들 때 쓰고. 장점 좋은 쪽으로 쓰면 어디다 쓰이니? 나쁜 쪽으로 만들면 핵폭탄 만드는 거고 좋은 쪽으로 쓰면 이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에 우라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쪽으로 쓰면 발전소, 나쁜 쪽으로 쓰면 핵폭탄 이렇게 씁니다. 자, 문제 프린트물 갑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는 어떤 게 나오냐?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나옵니다. 요거. (1번) 아니면 (2번) 문제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1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 문제식으로 나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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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정답. 서연이 손가락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정답. 5번입니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두 번째,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세 번째, 자연에서 발명된 것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물어볼까? 2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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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윤이 어렵니? 정답.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의 거는 다 원소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만. 그렇죠?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수소, 칼슘이니까 원소. 1번에 물은 원소 아니고, 3번에 에탄올 원소 아니고, 4번에 암모니아 원소 아니고, 5번 과산화수소 원소 아니고. 그러면 6번. 정답. 정답. 아닌데. 정답. 정답. 요거 그랬는데 제일 많이 헷갈리긴 해요. 칼륨하고 칼슘하고 많이 헷갈려요. 정답.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페이지. 탈레스는 요 3페이지. 그래서 요거하고 프린트물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거니까 옆에다 놔두세요. 1번 탈레스는 물질의 근원을 뭐라고 했다? 물이라고 했다. 물. 물분해 실험으로 물이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탈레스는 1원소설 물이 근원이라고 했고 라보아지에는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2번 전류가 잘 흘러서 전설을 사용하는 원소는 풀이다. 5. 수소는 가장 가볍고 우주선의 연료로 사용된다. 5. 3번 1번 금 디귿이죠. 기금속. 2번 철 건축재료 니은. 3번 헬륨 기억이 되겠죠.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요. 둘은 노트 정리 보고 빠진 부분만 있으면 너무 내가 어묵을 준비했지. 우리가 원소는 현재 118종류가 있다. 이 118종류를 어떻게 구별할까? 내가 이게 발견했어. 얘가 기존의 118개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어떻게 구별할까? 구별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불꽃밭. 두 번째가 스펙트럼. 시험 문제는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각각 한 문제씩. 첫 번째, 그래서 먼저 불꽃반은 부터 선생님 설명드립니다. 자, 불꽃 반응은 금속 원소 이렇게 7개, 많이도 아니에요. 딱 금속 원소 7개만 불꽃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금속 원소의 불꽃에 대한 색 구별하는 방법이 불꽃 반응. 그래서 특정한 색이 나와야. 그러면은 얘의 불꽃 반응의 특징. 첫 번째, 얘는 실험이 매우 간단합니다. 실험이 매우 간단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적은 양으로 실험이 구별이 가능하다. 두 번째 특징, 같은 원소를 포함하면 불꽃색도 같다. 이 두 특징이 있고, 시험 문제 이제 잘 나오는 거 두 번째, 여러 원소의 불꽃색.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4페이지 4번 여러 가지 원소의 불꽃 반응색, 여기 시험 문제 나와요. 딱 7개 나오는데, 자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쪽 무슨 색? 빨간색. 두 번째, 나트륨 노란색. 세 번째, 구리 청록색. 청록색이 무슨 색이니?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 청록색. 우리 한글에만 있는 거예요. 한글에만 청록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럼 네 번째, 칼륨 보라색. 요거 이제 칼륨이 조금 많이 헷갈려요. 누구랑? 칼슘이랑 많이 헷갈려요. 다섯 번째, 스트론튬 마찬가지. 뭐? 빨간색. 여섯 번째, 칼슘 칼슘 주황색. 일곱 번째, 아륨 황록색은 노란색과 녹색 사이에요. 중간에 이런 색깔이 있어가지고 좀 짜증나요.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해요. 손에 어떻게 외우라고? 구청에 빨리 가서 뭐 나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구청에 빨리 가서 놀아볼까요? 빤스 줄까? 빤스가 뭐니? 팬티를 옛날에는 빤스라고 하는 사투리예요. 빤스. 자, 구리 청록색, 리튬 빨간색. 노나 볼까요? 노나 나트륨 노란색, 볼칼륨 칼륨 보라색, 빤스 스트로튬 빨간색, 칼슘 주황색. 됐죠? 나머지 가름은 흑록색.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하면 됩니다. 자, 1번. 자, 요거 갑니다. 같은 원소를 포함하면 불꽃색도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은 어떤 식으로 나온다? 두 가지 색깔 섞인 거. 우리 교재에 4페이지 위에 옆에 보면은 어떤 색하고 어떤 색?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둘 다 무슨 색? 노란색. 왜? 나트륨 노란색. 나트륨 노란색. 다시 말하면 같은 원소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면 불꽃색도 같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요게 시험 문제 유형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염화나트륨 중에서 얘 불꽃색이 무슨 색이니? 노란색이죠, 그렇죠? 노란색인데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인지 요 염소 때문에 노란색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면 된다? 그게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 염화를 똑같은 걸 써보는 거예요. 염화 뿌리 2를 썼는데 얘 염화 같은 거야. 근데 얘를 해보니까 얘는 무슨 색이다? 얘는 청록색이야. 그러니까 청록색이다. 똑같이 염화 들어갔는데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은 뭐를 알 수 있다? 염소는 불꽃색이 없다. 이걸 가지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집어넣는다? 이제 질산나트륨을 집어넣는다. 질산나트륨 집어넣었더니 무슨 색? 노란색이다. 그러면 얘하고 공통점이 나트륨.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가니까 노란색이구나 라는 거를 가지고 요 두 개의 시험으로 나트륨이 노란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됐죠? 요거는 시험 문제 100% 등장합니다. 어떻게 프린트물 13번 정답. 굿. 자, 노란색이다 그러면은 방금 노란색이다 그러면 나트륨 들어가는 거 다 고르면 된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불꽃 반응을 실험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주의. 불꽃 반응 생활을 할 때는
미크론 선 여기 미크론이라는 선이 있는데 여기다가 시약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A 시약을 묻혀가지고 붓고 쭉 했더니 오 노란색이야. 그럼 여기에 뭐 들어있다는 거니? 나트륨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실험하고 이제 다시 다음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뚝 됐더니 빨간색이야. 그럼 누구 들어있다? 리튬 아니면 스트론튬 들어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은 미크론솜을 찍어서 쓸 때 항상 어떻게 묽은 염산에 뭐란다? 소독을 한다. 요것만 하나 두시면 쉽게 말하면 여기 찍었어. 나트륨 했더니 나트륨 나왔어. 근데 다음 거 찍을 때 여기 혹시나 나트륨 남아있으면 색깔이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요 실험하고 그 다음에 묽은 염산에 다시 이렇게 해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요 소리.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또 하나 주의할 거. 불꽃에 어디다 넣냐면은 겉불꽃에 실험합니다. 겉불꽃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불꽃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 불꽃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기억, 요게 겉불꽃, 니은이 속불꽃, 요게 겉, 요 속. 어디다 간다고? 겉에다 간다. 왜 속에다 집어넣으면 안 될까? 불꽃에서 비슷합니다. 여기 겉에는 누가 많이 포함하거나 산소를 많이 포함하여 있고 속불꽃에서는 산소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겉불꽃에다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요거 해가지고 몇 번 문제를 푸냐면은 프린트물 12번 문제 풀어보세요. 12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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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불꽃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요거 외에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됐죠? 자, 이제는 교재 4페이지 스펙트럼으로 스펙트럼은 뭘 스펙트럼이라고 하냐면은 빛이 공간기를 통과하여 나타나는 여러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여러 색의 띠, 여러 색깔이 나타나는 띠.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다? 무지개. 무지개를 여러분들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연아 질문. 무지개 언제 볼 수 있니? 비 오고 난 뒤. 비 오고 난 다음에 깜깜한 밤에? 아침에? 점심엔 안 보이고? 그때도 보이고. 그러면 다시 비 오고 난 다음에 언제? 해가 있을 때. 그렇지, 중요한 거. 빙고. 선생님 잘했습니다. 그러면 무지개는 언제 볼 수 있냐면 비 오고 난 다음에 해가 떠 있을 때 볼 수 있다. 그럼 왜 해가 떠 있어야 되냐? 빛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왜 비 오고 난 다음이야? 왜 비 오고 난 다음일까? 비 오고 난 다음에 이 공기 중에 안에 누가 있냐면
물방울들이 있어요. 그 물방울들이 분광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 오고 난 다음이 아닌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분수대나 폭포나 그 근처에 가도 무지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분광기 역할을 하는 게 프리즘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쫙 갈라져. 딱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여러 가지 색깔의 띠. 얘를 뭐라고 하는데 얘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스펙트럼의 종류 살펴보면은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연속 스펙트럼. 자, 이 스펙트럼도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와요. 어떤 거 시험 문제 내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불꽃 반응은 요 불꽃 색깔 요거 암기하는 거 나오고, 두 번째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빛이나 그 다음에 백열등 에서 빛이 아니라 색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첫 번째 그 스펙트럼 딱 보면 빨간 옷 파란보 여기 연속적으로 쭉 나타나 있죠. 그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인데, 선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뭐니? 특정한 색이 어디로? 선으로 나타나요. 선으로 나타나요. 선으로 나타나요. 우리 교재에서는 어떤 선 스펙트럼도 종류를 두 가지로 다시 나누면은, 선 스펙트럼 두 개로 나누면은, 요 두 개로 나누는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첫 번째가 방출 스펙트럼, 두 번째는 흡수 스펙트럼. 기인주, 이거 했니? 학교에서 방출 흡수 안 했죠? 선우 했니? 형찬 했니? 네. 이거 두 개 나눴어? 했는데 그 선은 아니고 연속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요게 많이 나오고 지금 중학교 2학년에서는 요게 나와요. 자, 방출 스펙트럼은 특정 색만 나타납니다. 빨간 옷, 파란보 이렇게 색깔 나타나는 거. 그 옆에 보면은 무슨 색이 나타나니? 노란색만 나타났죠, 그렇죠? 이렇게 노란색만 나타나는 것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뭐니? 특정 색만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러면 빨주노 저 파남보에서 그 노란색 부분만 어떻게 색깔이 안 나타나고 까맣게 나타나요. 이해됐습니까? 말 그대로 흡수돼 버리는 거야. 방출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칠판색이 무슨 색이니? 초록색이죠. 왜 초록색일까? 그래. 햇빛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되면 빨간 옷, 파란보가 이렇게 다 간다 이 말이에요. 빨간 옷, 파란보가 다 가는데 나머지는 다 흡수해 버리는데 뭐만? 초록색만 방출하는 거예요.
얘가 초록색만 방출한 그 초록색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죠? 흡수 스펙트럼은 쫙 하면은 초록색 빼고 나머지가 까맣게 나타나는데 그 까맣게 나타나는 게 흡수 스펙트럼.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또 나와요. 자, 이게 스펙트럼의 종류고 스펙트럼의 종류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뭐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올까? 스펙트럼의 특징. 자, 이 스펙트럼의 특징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펙트럼으로는 아까 불꽃 반응색으로는 원소 몇 개만 구별 가능했다? 7개만 가능했다. 7개. 그것도 금속 애들만. 금속 애들 7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이 7개 다 금속이라는 뜻이에요. 금속이라는 얘는 스펙트럼은 모든 원소 구별이 가능하다. 모든 원소 구별 가능하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불꽃색이 같아도 구별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입중하고 스트론튬 둘 다 빨간색인데 빨간색 불꽃색으로 보면은 빨간색만 나타나면 이게 리튬인지 쭉 찍어서 빨간색이야. 이게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구별 못해. 근데 어떻게? 스펙트럼은 다 가능하다. 왜 다 가능할까? 왜 모든 원소가 다 구별이 될까? 이게 중요하다. 원소마다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다 다르다. 위치, 개수, 굵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구별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스펙트럼을 못 보여주는데 너희들은 봤지? 선생님이 학교에 있을 때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실험하면서 스펙트럼 사진 찍은 게 있거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참고적으로 학교 고등학교에 20년간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험을 많이 했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시험 문제 나갑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5페이지 스펙트럼으로 물질에 포함된 원소 알아보기, 거기에다 별표 해주세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거 맞추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10cm 장 하나만 사세요. 있으면 되고, 없다 그러면은 요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장 하나 구별하는 게 좋아요. 장 없으면은 선호처럼 샤프 심통 이렇게 해도 되고, 잘 쓰면 되고. 어떤 거 하냐면, 잘 보세요. 어떤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을 스펙트럼으로 관측을 했더니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났어.
그럼 여기 안에 어떤 원소가 있을까 봤더니 원소 A. 원소 A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원소 A. 원소 B. 원소 C.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첫 번째 물질의 원소 뭐가 들어가 있는가? A, B, C 중에서 누구 들어가 있는가? A랑 C. 됐죠?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자로 쭉 꺼보면 돼요. A 일치하고 원소 A 들어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소 B 맞고 얘 없는데 원소 B. 원소 C 맞고 원소 C도 같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냥 잘해보고 쭉쭉쭉쭉 꺼보면 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건 뭐냐? 그 물질에는 채소, 원소 몇 개 포함되어 있을까? 응? 최소한 원소 몇 개 포함되어 있을까? 이 그림에서 보면 일단은 A, C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A, C 포함하고 있는데 A, C 도 해도 찌끄고 이렇게 됐고 찌끄고 여기서는 안 나타났어. 맞죠? 여기 쭉 됐는데 요거 안 나타났어. 그럼 여기를 포함하고 있는 원소 하나 더 있을 거야. 그럼 최소한 몇 개? 최소한 3개 이상 되고 물질은 포함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 요 2개 물어본다.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프린트물 17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17번 굿. 주인이 굿. 선생님이 굿. 아니야. 굿. 하임이 굿. 선해. 원소 C가. 선만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냥 선만 찍찍찍찍 꺼보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15번입니다. 근데 요거 15번 문제 애들이 많이 낚여요.
정답. 정답 1번입니다. X에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 쭉쭉쭉 가보니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X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불꽃색은 뭐? 그렇죠. 반수 주가. 칼슘은 주황색. 틀렸다. 그 다음에 선의 개수만 같으면 불꽃색이 같다. 아니야. 선의 개수뿐만 아니라 굵기나 위치가 다 똑같아야지만 같은 모습. 됐죠? 이게 다야. 어려운 거 없죠? 굿. 넘어갑니다. 육 페이지 1번 금속 원소에 불을 붙였을 때 특정한 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불꽃 반응. 이 색을 비교하면 물질에 포함되는 뭐를 구별할 수 있다?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이때 원소는 몇 개? 7개만. 불꽃색 해보자. 스트로튬 빨간색, 칼륨 보라색, 칼슘 주황색, 바륨 황록색.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칼슘과 칼륨이에요. 그래서 노라 복가륨 해서 복가륨 그래서 가륨 칼륨은 보라색. 자,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OX X입니다. X 여기 보세요. X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 X. 특정한 색에 해당되는 위치에만 나타나는 선 모양의 띠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말도 안 돼. 선 스펙트럼. 선으로 나타났어. 됐죠? 그 다음 1번부터 그 다음 중단원 평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요거는 숙제예요. 숙제인데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뭐만 해볼 거냐면은 6번 문제 보세요. 이거 모르면은 학원 그만둬야 된대. 정답. 그래서 못 읽으면 안 된다. 정답. 뭐니? 무슨 색으로 나타났다고? 칼슘. 주황색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칼슘이 들어가 있는 거다. 됐죠? 자, 이건 숙제입니다. 다음 교재 9페이지 선생님 도대체 오늘 어디까지 할 생각이세요? (20페이지까지) 25초까지 20페이지 맞니? 서연이 지금 진도 어떠니? 빨라? 괜찮아?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네가 느끼기에. 어? 하이리는? 안 된다요? 응. 괜찮아요. 형이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사진 찍어주고 우리 5분만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선생님 화장실 좀 갔다 와야죠. 원자 들어갑니다. 자, 원자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입자에 대해서 배운 게 이 입자가 원자를 이야기해요. 그럼 원자의 뜻이 뭘까? 원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입자. 자자로 끝나니까 자자로 끝나요. 됐죠? 그리고 얘 제일 원소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나눠진다. 다른 표현으로 쪼개진다. 원소는 나눠지지 않는다. 쪼개지지 않는다인데 얘는 나눠진다. 그리고 이 원자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 원소라고 한다. 됐죠? 그러면은 나눠진다, 쪼개진다고 했으니까 나눠보자. 첫 번째, 원자의 구조. 이 원자의 구조가 시험 문제 나와. 중요합니다. 이 원자를 쪼개면은 누구랑 나누냐면은 원자 핵과 전자로 쪼개지고, 요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뒷부분에 이 온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 헷갈려요. 자, 그러면은 원자의 구조를 그림을 그리면 가운데에 플러스를 나타내는 누가 있다? 원자 핵이 있다. 이 원자의 주위를 마이너스 누가? 전자가 있다. 이 원자핵과 전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자가 중요해요. 자, 우선 원자핵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고 얘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 그 다음에 전자는 이동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동할 수 있다에다가 여러분들 밑줄 그어 주셔야 돼요. 즉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얘는 이동할 수 있으면서 전자의 개수가 바로 원소 번호가 됩니다. 이거는 알아보셔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윤아, 원소 번호 8번이 누굴까? 8번. 서연아 8번. 그렇지. 원소번호 8번이 산소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맞출 수 있는. 하윤아, 그럼 원소번호 8번 산소인데 그럼 산소는 전자 몇 개 갖고 있어? 그래, 8개. 8개 갖고 있으니까 8번인 거야. 이해됐죠? 주연아, 얘는 지금 원소 누구 원자야? 그래, 얘는 수소 원자야. 혜원아, 왜 얘 수소 원자니? 한개 전자 개수가 하나. 그래, 전자 한 개 있으니까 원소번호 1번인 거야. 됐죠? 이보다 더 쉬운 거 없죠?
이거 꼭 알아야 돼.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원자의 특징 갑니다. 원자의 특징. 첫 번째.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뭘 띈다? 중성을 띈다. 왜 중성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왜 중성이니? 왜 중성이야? 왜? 그렇지. 원자 핵 플러스 개수와 전자 마이너스 개수가 어떻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이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기 안 띈다. 됐죠? 두 번째, 이건 뭐 매우 작다. 이건 뭐 특징이 들어가지도 않아. 매우 작다. 매우 작아가지고 원자가 평상시에 눈으로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래서 뭘로 봐야 된다?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 된다. 근데 매우 작아가지고 질량도 매우 작다. 굳이 질량을 따지자면 원자핵의 질량이 다 차지하고 전자는 더더더더더더 작아가지고 거의 전자의 개수는 전자는 질량이 포함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선생님 몸무게가 질량이 70kg라고 하자. 머리카락도 질량이 있겠죠. 근데 선생님 머리카락 하나 탁 뺐어. 탁 빼면은 선생님 질량 감소했죠. 머리카락 한 개만큼 질량 감소했잖아. 그래도 몸무게 재면 몇 킬로입니까? 70kg 그렇죠. 이 머리카락은 선생님 질량에 비해 너무 적게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생략한다. 이 머리카락 해가지고 전자다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다음 세 번째. 원자마다 누구의 개수가 다르다?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왜 전자의 개수가 바로 원소 번호를 때문에 원소 번호 20번이 칼슘입니다. 칼슘. 그럼 칼슘은 전자 몇 개 갖고 있겠지? 20개. 이보다 더 쉬운 거 없죠, 그렇죠? 그럼 전자 20개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0이야. 그럼 원자핵도 플러스 몇 개? 20개. 그래야지 중성입니다. 됐죠? 이보다 더 쉬운 건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 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원자의 중심에는 뭘 표시한다? 원자핵을 표시하고 원자핵 주위에는 누굴 배치한다? 전자를 배치한다. 끝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원자 모형 그릴 건데 선생님은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에 나오는 이 원자 모형은 무시합니다. 10페이지에 나오는 원자 모형은 무시합니다. 이제는 왜?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력을 포함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놨지 고등학교 가면 이 원자 모형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 원자 모형 다시 합니다. 이 원자 모형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뒤에 가는 이온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온 진도 나간 사람 어디 하고 있니? 분자.
지금 어떻게 하냐? 이거 끝났을 거예요. 스펙트럼 이제 끝났어? 이제 원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먼저 들어가는데. 들어갔어? 그럼 이제 아, 원- 이제 원소 기호? 네. 기인중 원소 기호? 오케이. 분자 오케이. 자 이제 원자 모형 그 분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온 공부할 건데 이온 때문에 먼저 원자 모형을 선생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원자 모형은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이 전자 배치는 옥텟 법칙을 따릅니다. 옥텟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개만 집어야 된다? 전자 2개만 집어야 된다. 여기 지금 보면 쓸데없이 막 이렇게 되죠. 그 모형 다 틀리고.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마찬가지 전자 8개. 다시 말하면 껍질에다가 다 전자 8개씩 집어넣어요. 첫 번째 껍질만 제외하고. 첫 번째 껍질만 2개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8개, 8개. 8개씩 채워넣어요. 8개 채워넣기 때문에 다리가 8개인 동물 문어를 따가지고 문어의 영어가 뭐니? 옥토퍼스. 그 다리 8개다 그래가지고 옥토퍼스를 따가지고 옥텟 법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8개씩 집어넣는다. 이 소리예요. 그럼 자 예시 들어봅시다. LI 그렇지 리튬 몇 번? 굿 3번. 하이는 다음 시간까지 아유 지금도 듣지 않았어. 외우면 돼. 그러면 리튬을 그리면은 가운데 플러스 몇 개? 3개 원자에 그리고 원자에 그려야 돼. 이제 전자를 그린다. 전자를 그리는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만 집어넣을 수 있다? 2개만 집어. 그럼 한 개 남았잖아. 원소분은 3번이니까 전자 3개 갖고 있는데 2개 그렸으니까 나머지 한 개는 어떻게?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 전자 1개 집어. 그래서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3개, 하나, 둘, 3개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런데 얘가 이온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요 전자 새끼가 움직인다 그랬다. 그쵸? 요 전자는 이동할 수 있다 그랬다. 요거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2라는 전기 파트에서도 이게 나와요. 자, 전자는 이동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지금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 8개가 꽉 채워져 있어야지만 이 전자 껍질에 이 껍질에 전자가 가득 차 있어야 안정적이다. 안정적. 근데 리튬은 지금 두 번째 껍질에 전자 1개밖에 없으니까 되게 불안해. 나 안정되고 싶은데 되게 불안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안정되기 위해 가지고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겠니?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7개를 다 채워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안정적일 거야. 또 하나 방법은 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1개만 버려버리면 안정적일 거다. 그쵸? 혜원아 어떤 게 더 빠르겠니? 버리는 게 더 빠르겠죠. 그쵸? 야 그래서 야 리튬은 야 너 전자 꺼져. 씨. 나 지금 되게 불안하니까 너 꺼져. 꺼져.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면 버려버리면 플러스 몇 개? 아니 플러스 몇 개? 플러스 3개. 그럼 전자 1개 버렸으니까 전자는 이제 몇 개? 2개. 그럼 누가 하나 더 많아? 플러스가 하나 더 많죠. 그쵸? 그래서
리튬은 이렇게 바뀌어. 플러스가 하나 더 많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안정되려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리튬 양이온 이렇게 불러요. 됐죠? 누구니? 산소. 몇 번? 8번. 오, 8번. 그럼 얘 8번 그리면 플러스 8 원자의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하나 2개 8번이니까 전자 8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니? 6개 남았죠. 그럼 두 번째 껍질에 6개를 채워 넣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집어넣었어.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평상시에는 중성이야. 중성인데 얘 안정적이니 불안하니? 불안하죠. 그쵸? 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있어야지 안정적인데 꽉 안 차있다. 그럼 꽉 차려면은 얘가 안정적이려면 방법 두 가지입니다. 이 6개를 다 버려버리든지 2개만 채워 넣든지. 서연아 이제 어떻게 더 빠를까? 그래 2개 없는 게 더 빠르겠죠. 그쵸? 그래서 산소는 2개를 얻어요. 야 갖고 와. 하나 더 갖고 와. 갖고 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2개 더 갖고 오면은 이제 플러스는 8인데 전자가 몇 개 되니? 10개 되어버리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가 몇 개 더 많니? 2개 더 많죠. 그럼 얘는 이렇게 써. 5, 2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이온이에요. 이걸 알아둬야지만 왜 선생님 왜 칼슘은 뒤에 가면 왜 칼슘은 2 플러스고요 왜 칼륨은 그냥 플러스예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애들 다다다다 외워.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야. 얘 뭐니? 몇 번이니? 19번이에요. 19번. 19번이니까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18개네. 네 번째 껍질은 몇 개? 1개. 그럼 얘는 1개를 버려버리면 더 빨라. 그 1개 버려버리니까 1 플러스야. 칼슘은 원소번호 20번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맨 마지막 네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어. 2개를 버려버리니까 2 플러스야. 그래서 원소 번호는 최소한 20번까지는 외우셔야 돼. 됐죠? 자,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3번 11페이지 3번 다음은 교재 11페이지 3번 리튬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기읍과 니은 리튬 원자핵의 전하량은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고 전자의 개수는 몇 개? 3개. 이거 시험 문제 겁나 많이 나옵니다. 왜? 시험 문제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기억, 요거 니은 이렇게 가지 시험 문제네요. 바보 아닌 사람 다 맞췄죠. 그렇죠? 근데 쌤하고 약속합시다.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부터는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기억, 니은에다가 용어를 적어놓고 문제 푸세요. 그래야지 실수 안 해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을 20번 풀어봅시다. 20번. 나 싫어해 선호. 네? 약속했지? 기억 니은에다가 적어놓고 풀라고.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뭔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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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껌이죠? 너무 쉽죠? 오케이. 자, 기억은 전자, 니은은 원자, 핵. 그러니까 기억은 전자다. 맞고.
니은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 있다. 선생님이 얘는 이동 못하고 얘만 이동할 수 있다. 전자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디귿 기억의 전하량과 니은의 전하의 총량은 같다. 항상 원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같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다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됐죠? 다음 다시 넘어가서 오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분자 개념 나갑니다. 분자 개념 나갑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뭔지 살펴보면은 얘도 자자로 끝나네? 얘도 자자로 끝나니까 무슨 입자야. 그럼 얘는 뭐냐면은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작은 입자라는 표현은 원자랑 똑같은데 원자고 분자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성질을 가지는. 이제 물질의 성질을 가지려면은 분자가 되어야지만 성질을 나타내요. 그럼 이 분자는 누가 결합한 거다? 원자가 원자가 결합해야지만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교재 12페이지 3번 문제 잘 보세요. 3번 2번이지만 3번 대부분 원자가 결합하는 거니까 대부분 몇 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2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2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예를 듭니다. 자, 보세요. 요거 수소예요. 요거 수소예요. 요것도 수소예요. 선생님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앞에 있는 수소는 원자. 얘는 뭐지? 원자가 결합했으니까 수소 분자. 수소 분자. 오늘 원자. 됐나요? 그래서 수소 분자가 되었을 때 이제 수소는 뭐다? 무슨 특징을 가진다? 폭발성을 가진다. 기체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진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소 산소가 결합하면 뭐가 되니? 수소 2개에다가 산소 1개인 뭐가 되니? 얘가 물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물 뭐라고 불러야 된다? 물 분자라고 불러야 된다.
액체인데 물은 갑자기 액체가 되고요. 그러니까 액체의 물의 고유한 성질이 되는 물 분자가 되어야 된다. 됐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를 여기다 적을까? 세 번째. 원자보다는 누가 더 많을까? 원자의 수보다 분자의 수가 더 많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 탄소, 산소, 원자 2개죠, 그렇죠? 원자 2개 가지고 어떤 분자 만들 수 있냐면은 CO2도 만들 수 있고 CO2도 만들 수 있고 CO3도 만들 수 있어요. 분자 3개 만들 수 있어요. 원자 2개 가지고 분자 3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수가 훨씬 더 많아. 앞에 거 뭐니? 맨 첫 번째 거. 예, 일산탄소. 밑에 거. 이산화탄소. 밑에 거. 자, 이제 요거 왜 이렇게 부르는지 선생님이 공부할 건데 무조건 뒤에 거부터 먼저 읽어요. 뒤에 게 뭐니? 산소. 산소. 앞에 거. 탄소. 산소, 탄소라고 읽어요. 근데 이 가운데 숫자는 뭐로 바꿔준다? 화로 바꿔줘. 그래서 얘의 정식 명칭은 산화탄소예요. 산화탄소인데 산소가 몇 개? 한 개. 한 개라서 1. 얘는 몇 개? 2개니까 2. 얘는 몇 개? 3개니까 3. 그 원래는 삼산화탄소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줄이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삼산화탄소인데 이게 숫자가 뭐든지 이게 3 이상 넘어가면 3, 4, 5 이렇게 넘어가면은 앞에 한 글자만 따면 돼요. 탄소의 탄, 산소의 산. 그래서 탄소의 탄, 산소의 산, 탄, 산. 이렇게 됩니다. 겁나 쉽죠, 그렇죠? 다음. 분자의 모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네 번째 원자가 결합한 것을 분자라고 하는데 원자가 결합한 것을 분자라고 하는데 이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와 종류에 따라 누가 달라진가?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달라진다. 당연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아까 여기 뭐 개수는 종류는 같은데 개수가 틀리니까 다 다른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 모형 들어간다. 분자 모형. 자, 분자 모형은 분자를 뭐로? 분자를 누가 결합해가지고 분자가 된다 그랬니? 원자. 그러면 이 원자의 개수, 종류, 이거는 뭐로 나타내는 거? 계열 상태,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 이걸 분자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 원자의 개수, 종류, 배열 상태를 모형으로 안 나타내고 식으로 나타내면 뭐다? 그게 분자식. 모형으로 나타내면 분자 모형. 됐나요?
너무 쉽죠? 그러면 잘 봐. 예. 빨간색이 수소야. 노란색이 산소야. 하얀색이 질소야. 이렇게 나타내면은 얘는 뭐겠니? 오, 하나. H가 몇 개? 두 개. H 두 개. 뭐 된다? 물 분자가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문이 N H3 눈이 아몬니아. 이건 모형으로 나타내는 게 분자 모형이에요. 됐죠? 넘어갑니다. 십. 프린트물 24번 정답 아닙니다. 서윤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옳지 않은 것 찾아야 돼. 그렇지. 1번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맞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맞고.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맞고. 여기는 원자의 종류보다 분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 틀렸다. 됐습니까? 자, 이제 15페이지, 16페이지 요 두 페이지만 하면은 오늘 수업 끝입니다. 자, 사진 찍어주세요.